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f'a가 존재한다. 딱 이 한마디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교과서에 미분 가능성은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굉장히 함축적이죠. 자,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f'a는 식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 안에 이 값이 뭐 한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이 값이 얘가 뭐로 가면? 0으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뭐가 같아야 한다? fa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fx가 x는 a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 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좌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우극한값하고 누가? 좌극한값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자명계수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은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첫 번째는 누구 가지고? 도함수 직접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많이 풀고, 두 번째는 누구 가지고? 극한값을 세워서 푼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풀이가 다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풀이가 구분이 안 되신다면 한번 예를 한번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제 fx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0보다 작을 때고, 그리고 0부터 1까지일 때는 식이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일단 우리 0 넣고 0 넣어서 0속인 건 확인했죠. 오케이?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로 푸는 건 어떻게 해요? f'x를 직접 구하죠. 우리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누가 되니까? x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 제곱 플러스 x를 미분해서 뭐가 돼? 2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0 넣고 0 넣어서 1이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 요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을 이용해서 푸는 건 뭐예요? 실제로 누구식을 세운다? 극한값식을 세우죠.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누구? fx 빼기 f0을 식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얘를 세우는데 0은 어차피 0이고 f0은 넣어보면 둘 다 0이니까 x분의 fx를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나눠서 세웁니다. 그럼 우극한 같은 경우는 x분의 fx가 얘를 x로 나눈 식일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식이.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누구로 간다? 1로 간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거랑 이 값이랑 같죠. 그지? 그리고 이제 자극하는 뭐야? 그때 fx를 0보다 작은 애를 쓰는 거니까 얘를 x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남아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음유분계수, 자유분계수. 요거를 우리가 뭐로 풀었다? 극한값으로 풀었다. 그럼 이 둘은 어차피 결과가 같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둘 다 마음 놓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조금 문제가 된다? 원래 원칙은 이거잖아. 이거는 굉장히 편한 방식이고, 그죠? 근데 이거를 쓸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야? 뭐? 그치. 이 함수 자체가 뭐 하지 않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 그때는 이 해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얘를 구할 수가 없어. 도함수를 미분해서 구할 수가 없어. 이 식 자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되죠?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가지고 해야 된다? 요 미분계수의 정의, 요 극한값 가지고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일부 문제들은 일부러 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려는 그 1번 문제예요.
이것도 있고 양천고유도 하나 있었는데, 그지? 자, 기억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 자, 1번에 기억. 지금 fx가 주어져 있지 않죠? 얘 우극한이 얼마예요? L이지. 그리고 자극한은 자극한은 마이너스 L이에요. 그러면 fx는 연속이야? 아니죠. 불연속이죠. 이거 미분 가능해요? f'x 있어? 없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절대값 x-1에 누구를 구해라. fx라는 함수가 x는 어디서? 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함수를 kx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x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fx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라고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게? 미분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식 자체가 미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쓰면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fx는 미분이 가능한지 아닐지 몰라도 그 친구의 x-1을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이 함수 통째로인 거지.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미분할 때 이거를 미분을 그냥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 미분 가능성, 이 극한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kx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k'1이 존재하냐 이거잖아. 근데 그 식 자체가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누구분의 x-1분의 kx 빼기 k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을 조사해야 되는데 우극한 값은 얘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를 쓰는 거죠. 그러면 x-1 곱하기 fx를 누구로 나눠? 제가 그냥 쓸게요 일단. x-1 곱하기 fx. 그리고 k1은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냥 얘는 0이 될 거고 그걸 누구로 나눴다? x-1로 나눴다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쓱싹 약분되면 fx만 남죠. 그럼 fx의 1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는 거야? 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때? 1보다 작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진 누가 나온다? x-1의 fx가 나온다. 그 다음에 x-1로 나눠보면 약분이 되고 그런데 1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L로 가죠. 그런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누가 돼서 L이 돼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뭐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인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샘플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1쪽으로 돌아와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문제를 이제 오늘 뒤에 미분 가능성 문제를 푸는 아마 분명 여러분이 다 풀어봤던 문제긴 하거든. 자이스토리에도 있고 집념에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시험으로 내면 아직은 못 맞출 그런 문제들일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미분 가능성 문제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준단 말이에요. 거기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지. 지금 여기 1, 2, 3, 4 fx4만 딱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fx죠. 다른 데는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그리고 gx가 4 주변만 이렇게 그리면 1, 2, 3, 4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gx. 자,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x는 어디서 4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딱 보고 미분 가능하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하면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긴 하겠지만 정리를 하면 미분 가능하겠다를 한눈에 알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뭐다? 이 i가 4에서 어떤 식을 갖는지를 찾아서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fx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부터 4까지만 쓰겠습니다. 3부터 4까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얘는 상수함수인 1을 가질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보다 클 때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면서 4,1 이렇게 내려가면 3,0 지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1이면서 3,0을 지나는 함수인 x 빼기 3을 식으로 가질 거라는 걸 압니다.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잡아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gx도 보시면 얘는 4,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둘 다 누구를 써주면 돼? x-4, x-4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 두 개 곱한 식을 4 주변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건 뭐 둘 다 미분 가능한 애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편하겠죠. 일단 4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연속이다. 그죠? x-4로 나누어서 극한값 구해보면 둘 다 1 나오거든요. 그죠? 뭐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고 어쨌든 이거 미분 가능성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테마는 뭐야?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3번 같은 문제겠죠. 3번. 그지? 요거가 이제 여기 지긋 예제를 볼 때 fx 곱하기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모두 정수 k값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치?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테마를 연습하는 건 뭔지는 알겠죠? 내용은. 오케이야? 자, 1번은 일단 여러분들이 할 거고. 그지? 2번 한번 잠깐 볼까요? 2번이랑 3번을 제가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2번이랑 3번을 같이 볼 건데 요거는 다 보는 게 아니고 2번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2번은 2번은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이거 가지고 두 개를 배워야 돼. 알겠죠? 두 개. 두 개를 배워야 되고 2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이거거든. 자,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gx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게 하는 모든 k값을 구해라. 됐나? 자, 봐봐. 그럼 gx가 구간을 나누어진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k보다 클 때는 3차함수를 쓰네요. 미분 가능하고. 그지? 3차함수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k보다 작을 때 2k-x를 쓰겠네요. 그죠? 그럼 x 자리에 2k-x를 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뭐예요? 미분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도함수를 이용한 풀이를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지 않을까? 그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g'x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g'x는 x가 누구보다 크면 k보다 크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끝났죠. 이게 도함수 구한 거야. 그치? 여기다 k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할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내가 합성함수 미분을 알아.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합성함수 지금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얘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2k-x를 좀 귀찮지만 넣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2k-x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2k-x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k-x의 제곱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9의 2k-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3 2k-2x의 제곱이 되고 요거 안에 거 하나 성미분 해야 되죠. 그지? 성미분하면 2k-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보를 그냥 마이너스 줍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2 앞으로 떨어지고 2k-x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는 마이너스 9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k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몇 k? 2k 네, 플러스 9 이런 값이 나와서 넘기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2로 나눠서 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보시면 딱 봐도 두근 나오는 애 맞죠? 이거 두 실근이잖아. 그러면 얘는 k1, k2의 합을 구하면 되죠. 누구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됐을까? 자, 이걸 극한값으로 푼다.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걸 막 뭐 극한값 정의로 해서 푸는 거는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미분 가능할 때 마음 놓고 미분해서 써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어차피 계산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이 문제를 아주 멋들어지게 푸는 풀이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오늘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끝까지 가려면 그걸 써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는 일단 요거는 풀이 1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테마에 부합한 풀이인 거고, 그죠? 이제 하나 좀 다른 것도 한번 좀 보여주긴 할 테니까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봤다면 두 번째는 다른 것도 하나 보여줄게. 풀이 2.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기준으로 만들 건데 이 gx라는 건 fx 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근데 fx 가지고 만드는데 fx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뭘까? 대칭 어디에서? y는 k. 비슷했다. x는 k였다.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만든 것이 x는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거든. 제가 이거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서 좀 두 개를 구분하게끔 이제 조금 해주면요. 지금 우리가 y는 fx인데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2k-x가 들어가면 여기 합이 2k죠. 그죠?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합이 2k란 말이에요. 누구끼리의 합이? x값끼리의 합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해서? 절반으로 x는 k에 대해서 뭘 시켰다? 대칭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생긴 걸 내가 지난주 했어. 얘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했었어 우리가. 얘는 지금 y값 두 개를 더한 게 합이 2k로 일정하죠. 그러면 y는 누구다? 절반. k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좀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x끼리 더해서 2k이기 때문에 라기보단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 정리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마킹을 해두면 우리는 딱 한눈에 얘를 가지고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쟤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차함수 이렇게 f를 갖고 있는데 한 이쯤에다가 일부러 변곡점에다가 k를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 오른쪽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f2k 빼기 x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x는 k에 대해서 fx를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함수인 이 gx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쓰냐면 요 친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gx라는 친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야? 바로 여기가 되죠. 여기가 뾰족해지잖아. 그럼 이러면 미분이 가능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k값을 잘 정해서 모든 실수에서 뭐 하게끔? 미분 가능하게끔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그럼 k를 어디다 놔야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겠니?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만약에 2였다고 쳐봐. 그러면 2잖아? 그럼 대칭시키면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고 쳐봐.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죠.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 어디? 기울기가 0인 지역이지. 여기에다가 누구를 놓게 되면, K를 놓게 되면 얘는 뭐야? 대칭을 시켜도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거죠. 한번 그림으로 직접 봐볼까? 우리가 조금 좁네. 이렇게 fx를 놨는데 내가 이거를 K를 여기다가 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그렇지.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gx 그래프는 K보다 큰 쪽은 fx를 쓰고 K보다 작은 쪽은 요 대칭 이동시키는 애를 쓸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둘 다 양쪽에서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야? 극값이 발생하는 두 지역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다음에 저 식을 그냥 미분한 다음에, 이게 미분한 식이죠? 걔가 0 되는 두 개의 실수 K값 구하면 얼마? K1, K2는 합하면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함수니까. 그죠? 걔가 0 되는 지역에서 극값을 갖잖아. 그럼 내가 찾는 K는 얘를 0으로 만드는 K값 두 개겠죠? 그래서 K1, K2는 이 두 개의 합이 되는 거지. 네. 1이 더 간단하다고요? 아니야. 이거는 뭐가 더 간단해서 이 문제를 잘 풀자가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하나만 가르쳐주면 돼. 제일 좋은 거. 그렇지 않아?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내신에서 잘 맞추면 장땡이면 그냥 이것만 설명해주면 돼. 근데 실제로 만약에 내신으로 자기가 만약에 얘기하잖아? 그냥 이걸 가르쳐줬겠지. 왜? 이건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애 찾으면 답이잖아. 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 되잖아.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지 됐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지. 난 뭘 가르치는 거야? 얘는 대수적으로 보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의 개념을 이용해서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뭐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관찰하니까 뭐가 보여? 이 두 개의 식에 관한 함수의 어떤 의미가 보이는 거죠. 이 함수를 가지고 x는 k에서 대칭 이동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로 해석할 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인 거지. 그럼 어떤 걸로 문제 풀 거니? 라고 하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얘로 풀 수도 있고 얘로 풀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딱 보고서 이 문제는 대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 문제는 그래프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두 개를 다 가늠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1등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수의 영역인 거지. 이 문제는 네 그렇잖아. 모의고사 문제 그거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되잖아. 뭐로 풀지.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이거 대수로 가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너무 복잡한데? 이거 무조건 한번 그래프로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띄워놓고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야. 알겠죠? 수트에서는 정말 많이 얘기할 거야. 이런 포인트를. 오케이? 이해되죠? 자, 3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지요. 맞다. 나 원래 그것도 하나 시간 되면 오늘 풀려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근데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은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시험지를 준비한 건 조금 막 약간 배감고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거든. 저번에 전전주에 쳤던 거. 오늘 거는 진명보다는 쉬운 좀 약간 일반적인 중상 난이도의 시험지. 상 아니고 중상.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한 3, 4개, 나머지는 조금 풀만한 정도의 신목고. 약간 아쉬워하는 것은 대고 언제 약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근데 너 끝나고 안 치는 거 집에 가서 친다며? 상관없어.
민찬이는 어차피 그 시간에 조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교가 그냥 뒤로 오라 그랬어. 너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굳이 걔를 불러서 내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네가 만약 여기서 치고 가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 치고 가, 이 강의실에서. 그래도 돼.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반이 조금 시끌시끌한 거 알지? 그거는 좀 감안해줘. 그냥 뭐 이게 뭘 꽂던가 걔 약간 좀 중간중간에 시끄러울 수는 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치고 싶으면 남아서 여기서 치고 가면 되고, 조교께서 내가 한 2시 20분쯤 오라 그랬어. 그 뒤에는 애들 1학년 애들 많이 치거든. 7명 쳐. 그러니까 걔는 관리가 안 되니까 조교 쓰고, 그리고 그냥 앞타임은 그냥 안 쓰게. 아무튼 자, 일단은 3번 한번 보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약간 킬러급이죠, 사실은. 실제 내신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풀어주는 게 사실은 한 3번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건 거의 한 3번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fx가 생겼다. 너무 크게 그렸나? 쓸데없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fx 식이 주어져 있고요. 뭐 식은 이따 필요하면 내가 끌어다 쓸게요. 그리고 이제 gx가 있는데 gx는 뭐냐면 fx를 k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뭘 시켰다? 절대값을 씌웠다. 요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해볼 건데 기억부터 한번 보시죠.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 gx의 좌극한과 g0이 같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이건 그냥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얘가 이제 fx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0의 자극한을 구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f3의 자극한이 되는 거죠. 거기에 두고 절대값 씌운 거. 얘가 이제 얘겠죠. 맞지? x가 0의 자극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의 자극한으로 가면 이거 1차인데 뭐 플러스잖아, 그죠? 그럼 자극한이면 자극한 그대로 나오겠죠. 이건 또 이제 안 그려봐도 할 수 있지? 이거 뭐야, 이거 합성함수 극한. 이거 뭔지 알죠? 이것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지? 여기서 괜찮지?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뭐야? 안 돼. 그리고 막 2차면 또 그려봐야 되고 하잖아, 그지? 갑자기 불안했어.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F3의 자극한. 그리고 G0이면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F 얼마? 3의 절대값. 이 두 개가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fx를 갖고 있으니까요. 3 어디 갔냐? 3 자극한이랑 함수값이 어때? 같죠? 그러면 이거 둘 다 누구로? 0으로 같아. 그럼 기억은 뭐하다?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극한으로 물어봤으면 달랐겠죠. 이게 이제 기억이고. 자, 니은 한번 보죠. 니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 더하기 gx가 어디서? x는 0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연속이 되게 하는 정수 k가 존재하니?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근데 이제 fx 0을 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 fx의 0의 좌극한이 지금 얼마냐면 1이고 함수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0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1이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gx가 더해지는데 gx가 더해지면 이제 이 세 개 우좌 함수값이 나올 거잖아. 근데 만약에 gx가 연속이라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더했을 때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죠? 같은 게 더해져서 같아질 수가 없잖아. 곱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여야 돼? gx도 불연속이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돼요? 이 gx가 뭐냐면 fx 절대값이어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0 자리에 연속인 부분을 갖다 놓게 되면
얘 더하기 별, 얘 더하기 별, 얘 더하기 별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개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고. 네네네. 그 이제 그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약간 괜찮은 생각이었긴 했지만 이제 뭐가 본질적으로 다른지 얘기를 해줄게. 어떤 fx가 이렇게 x분의 1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g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뭐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면 이 두 개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 맞죠? 만약에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 gx를 내가 이걸로 잡아서 그냥 일단 함수값은 둘째 치고 이 두 개부터 한번 봐봐. 두 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연속이려면 이 값하고 누가 같아야 되냐면 f0 더하기 g0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래야 연속이지. 근데 문제는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가 등호에다 갖다 놓으려면 이 값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얘는 지금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얘도 0의 우극한, 좌극한으로 가면 둘 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으로서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죠? 아예 애초에 그냥 바로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야? 아주 근데 아주 뭐 생각 자체는 아주 좋아요. 이해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친구도 뭐여야 된다? 불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이 값이 세모, 이 값이 네모, 이 값이 네모라고 한다면 이 세모는 네모 더하기 이 꼴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네모가 와야 되고 좌극한은 네모 더하기 얼마가 와야 된다. 2가 네모 빼기 2죠. 빼기 2가 와야 이렇게 더해지면서 뭐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딱 gx를 봤다. gx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fx를 일단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요. 맞지? 그럼 그래프가 짠이라 어디밖에? 여기밖에 불연속점이 없어. 그럼 내가 k에다가 3을 써서 얘를 불연속점을 0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의 차이가 몇 밖에 안 나? 1밖에 안 나.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기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는 더했을 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세 개는.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데는 다 gx가 연속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수 k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지. 안함. 그래서 니은이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디귿. 디귿 때문에 하는 건데 디귿이 뭐예요?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있는데 x는 0에서 뭐하다? 미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수 k. 이게 이제 문제지. fx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k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거 뭐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좀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두 개가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본다? 연속인 것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에서 뭐예요? 불연속이죠. 그럼 얘가 불연속인데 누가 와서? gx가 와서 곱해져서 얘를 연속으로 만든다면 gx는 거기서 뭐일 가능성이 높다? 0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gx가 0이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하나, 여기는 둘, 여기는 셋 이거라고. 그리고 또 여기 넷. 그리고 3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 그냥 바로 확인해 보면 fx는 좌극한이 1인데 여기는 좌극한이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fx는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우극한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곱해서 이미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나가리. 그럼 누구만 확인해 보면 되냐면 k가 여기 얘가 0으로 오게 하는 요 상황. 그러면 이제 k는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k가 뭐일 때랑
1일 때랑 그리고 얘가 원점에서 오는 경우는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확인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누굴 확인해야 돼? 미분 가능성 확인해야 되지. 자, 어떻게 확인해? 이거 두 개가 미분 가능한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딱 보면 알지 않아요? 가 아니잖아. 어떻게 확인하? 했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몇 번째 테마 두 번째 개념이 얘기가 되는 거지. 누구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작성해서 판정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fx의 입장에서 보면 0을 기준으로 보면 fx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fx는 x가 누구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얘가 기울기가 1짜리인데 마이너스 1을 이제 지나는 거니까 이 식이 fx가 x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x가 0과 누구 사이에 있으면 1 사이에 있으면 기울기 1짜리인데 얘는 1,0을 지나니까 x-1이 된다는 거고 등호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fx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gx는 어떻게 되냐? gx는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k가 1이잖아. 평행이동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런데 얘가 꺾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V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누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x가 gx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k가 1일 때입니다.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누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식 나왔지. 그럼 이거 미분 가능성 어떻게 확인하면 돼? 미분해서 구해봐도 되고 뭐 해봐도 괜찮다. 극한값 정의해가지고 해봐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가 더 편해? 극한값이 더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두 개를 곱한 걸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걔네들에다가 0 집어넣은 건 어차피 0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거 x로 나눠서 0 대입하면 극한값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그때 같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죠. 어디서? k에서 1에서. 자, 미안해. 내가 너무 막 대충 했죠? 이름을 얘를 내가 kx라고 이렇게 본다면 0에서 한번 미분 가능한지를 보는 거니까 k'0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kx 빼기 k0 이렇게 보도 된다는 거야. 근데 k0이 어차피 얼마다? 0이다. 이거 여기 0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없어지고 이것도 안 써도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kx를 x로 나눠서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미분계수 자면계수인데 이거 x로 나눠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x로 나눠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자가 같으니까 어때? 미분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k가 1일 때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갈아 끼우고 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이 복잡하냐? 하나도 안 복잡해. 봐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이 모양의 그래프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이 모양의 그래프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그지? 그런데 얘가 절대값이오니까 꺾여 올라가서 니은자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똑같이 얼마? 마이너스 x.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수함수 뭐가 된다? 0이 되죠. 딱 봐도 미분 안 되게 생기지 아마. 그죠? 실제로 이거 미분해서 0 집어넣어보면 1 나와 안 나와?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가 x로 나눠서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0이잖아. 상수함수 0은 기울기도 0이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떨까요? 이게 왼쪽으로 두 칸 가는데 이 지역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쪽 다 뭐니까? 0이니까 그냥 다 0으로 만들지. 그럼 미분 가능하겠죠. 이랬지?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4. 이건 너희들한테 넘겨도 되니? 그냥 해? 예, 어디로 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절대값이면 V자 되죠? 이거 아까 한번 했네요. 여기는 누구였고? 마이너스 X였고 여기는 누가 되니까? X가 되니까 X로 나눠서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같죠?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내가 찾는 K값이 되는 거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5다가 되는 거죠. 디귿이 뭐하다? 맞다. 됐어? 자, 지금 요거를 복습을 하시고 우리는 과연 4번을 맞출 수 있을까? 로 테스트를 치는 거죠.
4번이 3번의 변형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4번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지. 오케이? Let's go.